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방송 3월 7일. 3월 7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네요. 보니까 의미 있는 날이라서 제가 이날은 뭔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3월 7일. 의미 있는 날. 여러분들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이니까 또 화끈하게 한번 주가가 슈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요즘 주가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화끈하게 뭔가 하루가 잘 시작됐으면 좋겠고, 누가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 사람을 만날 때 좀 화끈한 사람을 만나야 돼. 화끈한 사람. 따뜻하고 성격 쾌활한 사람이 좋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좋다고 보겠지. 응? 좋죠, 당연히. 답답한 사람 만나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그 이상형이 있을까요? 이상형. 누가 물어보더라고. 천회장의 이상형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하는데, 나의 이상형은 뭐냐? 저의 이상형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 순종. 응?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무슨 뭐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적인 사람이 좋다는 게 순종적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 순종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난 좋더라고. 응?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 특히 여성분, 내가 남성으로서 여성은 약간 순종적인 사람이 상당히 좋아요. 그럼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람이 더 잘하고 그분이 순종적이면 제가 더 순종적인 것 같아. 응? 상대성 거죠. 상대성 이론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순종적인 사람. 나는 만약에 여성분들이 막 싸납고 막 독살스럽고 떽떽거리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나? 항상 웃고 좀 마음 넓고 따뜻하고 순종적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없어. 있으면은 뭐 벌써 제가 뭐 좋아가지고 난리 쳤겠죠.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있긴 있겠지만은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길래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기가 순종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리고 잘해준다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해준다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첫 만남부터 당신을 여러분들한테 뭐 함부로 대하면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그와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뭐냐? 이게 대체로 뭔가 인상적이고 기분 좋은 첫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뭐 친절하고 이제 배려 있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에 마음을 주었다가 어느 순간 그 변해버린 그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깊게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운 환경에 여러분들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상이 좋다고, 누군가 잘 대해줬다고, 뭐 그를 평생 같이 갈 사람으로는 뭐 꼭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갈 사람으로는 생각하지는 마라. 정말 여러분과 오랫도록 함께 갈 사람은 눈에 띄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락해주고 때때로 당신에게 연락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야. 꾸준하게 안부도 묻고 꾸준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야. 변함없는 모습.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연락하고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 변덕 심한 사람하고 만들면 안 돼. 변덕 심한 사람. 천회장도 변덕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힘들어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웃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주지 말고. 하여튼 꾸준하게 연락하고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항상 변함없는 그런 해맑은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단 말이야.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삼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작년 4분기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6일 날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야.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작년 4분기 전 세계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라고 하는데 이 매출이 37억 9천만 달러야. 37억 9천만 달러. 직전 분기보다 27.4%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SSD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기억 장치예요.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 기업용 SSD는 주로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에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기업용 SSD 분야에서 매출 1등 기업은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17억 8천만 달러를 올렸는데 전분기보다 한 16% 정도 이제 줄었어요. 줄었고, 근데 시장 점유율은 3분기 40.6%에서 4분기 46.9%로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다양한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성은 기업용 SSD 시장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하이닉스하고 자회사 그 솔리다임이죠. 솔리다임이 4분기 매출을 보니까 전분기보다 40.6% 정도 급감해가지고 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한 2위를 차지했어요. 시장 점유율은 23.2%, 19% 하락을 했더라. 그 3위는 4억 9,300만 달러 매출을 올린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도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26.7%나 하락을 했어요. 4위는 키옥시아죠. 키옥시아인데 키옥시아도 4억 9,100만 달러, 5위는 미국 마이크론 3억 800만 달러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매출은 각각 12.2%, 53.1% 줄었고요. 삼성은 지난해 4분기 낸드뿐 아니라 D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였는데 이 트렌드포스 집계 결과 삼성의 4분기 D램 매출이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한 25.1% 정도 감소를 했네. 그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4.4% 정도 이제 오른 거죠. D램 매출 2위를 기록한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28.8에서 27.7%인데 3위 마이크론은 26.4에서 23%로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소니 수장이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방문을 합니다. 두 회사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협업을 빠르게 모색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와요. 이번 방문은 그 강제징용 피해자 회복과는 무관하게 이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지금 보니까 한일 관계 경색이 이제 해소되면은 삼성과 소니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소니가 그 기업 간 협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현재 뭐 요시다 게니치로 일본 소니 회장이 이제 이날 경기 평택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가는 거야. 방문했고 삼성에게는 경기현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그쪽 사장이 회동에 나섰어요. 이들은 평택 캠퍼스 방문 이후에 이제 나란히 삼성전자 천안하고 온양 캠퍼스를 찾아서 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설도 살펴봅니다. 요시다 회장의 그 삼성전자 방문은 일종의 답방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경 사장이 지난해 11월 도쿄에 소재한 소니 본사를 찾아가지고 요시다 회장과 면담을 했어요. 그 두 회사는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경쟁사로 꼽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소니에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비록 2012년 결별하기로 했는데 2004년에는 삼성과 소니가 그 LCD 패널 제조 합작 법인인 SLCD를 설립하는 등 대규모 협력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요시다 소니 회장의 이번 삼성 방문은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그 고성능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 같아요.
경 사장이 소니 본사를 방문했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 사장이 요시다 회장과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거다. 그런 추측도 있는데 이 소니는 그 혼다와 함께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 열린 그 미국 소비자가전 전시회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토타입인데 그 아필라를 이제 선보였죠. 삼성은 그 2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 달성 목표를 밝혔는데 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겁니다. 성장 동력. 삼성이 최대 라이벌인 대만 TSMC의 그 일본 내 영역 확장을 고려한 것도 이번 만남이 배경이 됐을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TSMC가 소니와 손잡고 일본 그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 중에 있죠. 최근에는 구마모토에 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TSMC 구마모토 공장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이 스마트폰 이후로 반도체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이 소니라는 그런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만큼 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 같다. 그 소니도 지난해 토요타하고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미쓰비시 하여튼 이런 은행과 함께 이 반도체 기업이 라피더스를 설립을 했어요. 라피더스. 이날 하여튼 요시다 회장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에 이재용 회장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바쁜가 봅니다, 요즘. 또 삼성이 그 스마트폰이 그 인도에서 샤오미를 꺾었네요.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 가성비 중심에서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이죠. 이 프리미엄의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 이제 갤럭시 S랑 폴더블 폰 시리즈 판매량 증가가 뭔가 주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가 삼성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요충지입니다. 삼성은 올 들어서 인도를 스마트폰 핵심 생산 기지로 키우고 현지 공략에 전사적인 역량을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인도의 배우네요. 현지 모델. 인도 여성분이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 이 정도인가? 하여튼 대단합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그 MX 사장도 지난달 갤럭시 언팩 기자간담회에서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1위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현지화 전략과 프리미엄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 점유율 반등을 노리겠다. 점유율 반등을 노리겠다고 노 사장이 이제 바람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야. 시장 조사업체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20%, 점유율로 샤오미 18% 제쳤네요. 1등 했고 전년 동기 16% 대비 4%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삼성이 1위에 오른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이다. 9분기 만이다. 인도는 그 중국 텃밭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제조사들이 강세예요. 수년간 샤오미가 1등을 지키고 나머지는 뭐 삼성, 오포, 비보, 리얼미 이렇게 4파전인데 삼성은 2011에서 17년만 그때만 해도 인도에서 점유율 1등이었죠. 2018년 샤오미가 이제 1위를 내준 뒤에 샤오미한테 만년 2위에 머물러 있는데 20년에 3분기 24% 점유율로 1위에 오르긴 했어요. 근데 곧장 또 샤오미한테 따라잡혔다. 깜짝 반등. 하여튼 샤오미 애들이 거의 저가로 중저가로 난리치지.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1위 탈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이 4분기는 신제품 출시가 없어요. 신작 효과가 없었던 데다가 이 프리미엄 제품의 꾸준한 판매량 증가가 이어지고 지난해 갤럭시 S랑 폴더블 폰 등이 인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하여튼 이런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중저가 중심이던 인도가 이제 최근 프리미엄 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S23은 현지 사전 예약 첫날에 14만 대 판매됐네. 하여튼 대단한 기록입니다. 전작인 S22보다 2배 많은 수준이고 금액으로 따지니까 1억 6,900만 달러, 2,122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삼성이 인도 시장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인도는 미국을 꺾고 전 세계 2위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주목하는 곳이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1.5배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10%가량 성장해서 약 1억 7,500만 대 수요가 예상되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스마트폰이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아주 고무적이지. 삼성은 인도를 스마트폰 핵심 생산기지로 키우기 위해서 차기 폴더블폰 포도 물량부터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합니다. 그간은 삼성은 갤럭시 S나 폴더블폰 등 이렇게 플래그십 제품은 경북 구미하고 이 베트남 공장에서 초도 물량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이후 이제 일부를 인도로 이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작은 품질이라도 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죠. 그래서 생산 전략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인도 시장에 승부수 띄우는 거야. 일단은 부품업계의 관계도 그런데 현지 생산은 단가를 줄일 수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프로모션 등으로 실구매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화 전략에도 좋고 중국 대신 인도를 생산 기지로 선택한 것도 단기간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인도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0%야. 0%대 머물러 있고 중국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도 시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지금 삼성 또 TV도 재밌네. TV. 가전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하던 올레드 TV가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 LG가 주요 업체들의 그 본격적인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했어. 이제 이달부터 두 회사가 모두 올레드 TV 신제품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올레드 TV를 둘러싼 그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가전업계 보니까 그 삼성은 이날부터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2년형 65인치 4K OLED TV 제품을 약 259만 원에 파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한 389만 원에서 약 120만 원 정도 할인을 한 거야. 22년형 52인치 4K OLED TV가 600달러 할인해가지고 한 207만 원 정도 합니다. 1599달러 정도 합니다. 요즘 할인 막 세일하고 난리 치네요. 이렇게 신제품 출격에 맞춰가지고 지난해는 구형 올레드 그 제품을 대거 할인했어요. 가격 할인 공세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삼성은 지난달 초 북미에서 23년형 77인치 올레드 TV 그 제품 사전 판매를 했고 가격은 4,499달러, 국내에서는 기존값 918만 원으로 현재 빔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이 포함된 패키지를 209만 원 할인해서 709만 원에 사전 판매하더라. 그리고 9일날 국내 시장에 2023년형 55인치, 65인치 이런 퀀텀답 올레드 TV 신제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LG는 어떠냐? LG도 난리치지 이제. LG전자 역시도 가격이나 경쟁에 맞불을 놔요. 현재 북미 최대 유통업체죠. 베스트바이. 이 베스트바이에서 구형이죠. 77인치짜리 올레드 TV가 1799.99야. 99달러. 그러니까 233만 원. 많이 싸졌다. 그래도 구형이지만은 1000달러 할인해서 판매하는 1000달러 할인. LG는 오는 8일날 글로벌 시장에서 23년형 올레드 TV 신제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인데 최상위 라인업 23년형 LG전자 올레드 예보 G3가 라인이 55에서 83인치 가격이 한 326만 원에서 한 848만 원 보는 것 같아요. C3 라인이 한 42에서 83인치인데 183만 원에서 한 71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전시장의 그 부진 속에서도 올레드 TV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로 성장이 예상되는가 봐요. 그래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TV 시장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분야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해.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그래요. 올해 올레드 TV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10% 늘어나서 741만 대로 보는 겁니다. 26년에는 한 1000만 대 돌파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1000만 대. 특히 1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비중은
49.8%, LCD 자리를 빠르게 빼앗으면서 아주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퀀텀 닷 그 올레드하고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선점하기도 했고, 이재용 회장이 그래요. 지금 아산 캠퍼스 가죠. 삼성 디스플레이 거기 가가지고 QD 올레드 패널 생산 라인 둘러보고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 중요합니다. 잘 해가지고 삼성이 1등하고 수익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